이혼하자. 불구랑은 못 살아. 15해를 함께한 남편이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깨어난 지 겨우 1시간. 의사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병실 한쪽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서였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병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녀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22층 높이의 한성종합건설 본사 건물은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상층 대표이사실에서 서윤아는 책상 위에 펼쳐진 신규 프로젝트 설계도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43세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를 15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로 키워냈습니다. 단순히 경영만 하는 대표가 아니었어요. 건축학을 전공한 그녀는 30에 회사를 물려받기 전까지 현장에서 뛰며 실력을 쌓았고 지금도 주요 프로젝트마다 직접 설계 자문을 맡고 있었죠.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 강준혁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전화를 끊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작은 황금 열쇠 모양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시며 건네주셨던 유품이었죠.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열쇠가 널 지켜줄 거야.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대교에 접어들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어요. 그때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페달을 힘껏 밟았지만 페달은 바닥까지 푹 꺼져버렸죠. 안 돼. 유나는 핸들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차체가 난간을 뚫고 나가는 순간 유나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유나는 새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의사가 들어와 검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비서 민서연이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다리가 안 움직여. 유나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46이야 아직. 불구가 된 여자를 평생 돌보라고? 그건 나한테 너무 가혹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서 민서연은 병실 구석에 서서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 황정숙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68배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유나야, 현실을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받는 게 나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혼합의서와 경영권 이양 동의서였어요.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며느리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니. 준혁이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이틀 만에 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유나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반신은 감각이 없고 사랑했던 남편은 배신했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병실은 고요했고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어요. 유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불 아래 가만히 놓인 두 다리. 그때였습니다. 유나는 정신을 집중해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뇌가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포기하려는 순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일까요? 유나는 숨을 죽이고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발가락이 떨린 거예요. 유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남편에게는 절대로. 다음 날 오전 10시 재활의학과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유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물리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물리치료사가 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도연입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36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에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체격이었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확인하더니 유나를 바라봤어요. 척추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진단받으셨네요. 많이 힘드시죠? 견딜만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치료가 끝나고 도연이 나가려는 순간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반신 마비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도연이 멈춰섰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서유나 씨 발가락이 움직이나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이틀 전부터요. 아주 조금씩.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고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요? 유나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유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를 믿는 건가요? 선생님도 뭔가를 잃어본 사람 같아서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의사였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죠. 하지만 병원 비리를 고발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병원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유나는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 될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하니까요. 그날 밤부터 비밀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30분, 밤 11시에 1시간. 아무도 모르게 유나는 지옥 훈련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마비 환자였지만 이불 속에서 그녀의 다리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발가락은 이제 생각만으로도 움직였어요. 발목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도연은 매일 밤 훈련 결과를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 황정숙이 병원에 자주 들렀습니다. 나중에 간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에게 말했대요. 며느리 재활 치료는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회복 가능성도 없다면서요.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회복되는 것조차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2주째 되는 날 새벽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어서 보는 걸 시도해 볼까요?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침대 끝으로 옮기고 천천히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을 주라고 했죠.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유나는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팔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죠. 3초, 4초, 5초. 다리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초째 유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어요.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받치려 했지만 늦었어요.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졌죠.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일으켜 드릴게요. 도연이 다가왔지만 유나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떨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차라리 그날 밤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까? 유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15년간 회사를 이끌며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넘어진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요. 도연은 유나의 무릎 상처를 소독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었을 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없어져 버릴까. 하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그것마저 사라지는 거죠. 유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다시 시작해요. 도연은 유나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7초 버텼어요. 내일은 8초 버티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문이 닫히고 유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에서는 아직 욱신거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었죠. 내일은 8초. 유나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 후 3주째 되는 날 오후 2시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서윤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영수 사설 탐정이에요. 이도연 선생님 소개로 왔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탐정을 보낸 거였죠. 형수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부에서 대기업과 권력형 범죄를 파헤치는 게 제 특기였죠. 너무 큰 걸 건드렸다가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탐정이 됐고요. 형수는 노트북을 꺼내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남편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흥미로운 걸 발견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남편 강준혁이 어떤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사고 이틀 전이에요. 당신 남편이 정비소 사장에게 2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정비소 사장이 당신 회사 주차장에 나타났죠. 형수는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유나의 차 밑에서 무언가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한 겁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수는 폐차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찌그러진 유나의 차, 그리고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의 클로즈업이었죠. 전문가 감정을 받았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잘랐대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편 비서 민서연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이 여자 4년 전에 결혼했었어요. 남편은 중견 제약회사 이사였죠. 그런데 결혼 2년 후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어떻게요? 음주운전 사고로 발표됐어요. 하지만 의문점이 많았죠. 남편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서연은 보험금 10억을 받았어요. 유나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도 같은 수법에 당할 뻔한 거예요. 형수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모으고 있어요. 당신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복수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형수가 나간 후 유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유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훈련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어요. 10초, 20초, 30초. 도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무슨 일 있어요? 이유가 생겼어요. 반드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유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4주째 되는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서유나 씨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송미래예요. 유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최영수 탐정님 소개로 왔어요. 민서연의 전남편 여동생이에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래는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가 4년 전에 죽었어요. 음주운전 사고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오빠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에 조사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3년 동안 조사했죠. 그러다가 민서연이 당신 남편과 만나는 걸 알게 됐고 당신 사고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 당신이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줘야 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요. 미래는 가방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오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민서현과 나눈 통화 녹음이 있어요. 보험을 더 들라고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건 민서연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보험금 받은 직후에 큰 돈이 어디론가 이체됐어요. 추적해보니 도박 빚을 갚은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나가 표적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이 자료들 정말 중요해요. 유나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살아남아줘서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금요일에 임시 이사회가 열려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그 여자가 벌 받는 걸 보고 싶어요. 미래가 나간 후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진 전무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이 사람 당신 남편한테서 뇌물 5억을 받기로 했대요. 경영권 넘어가면 부사장 자리도 약속받았고요. 박태진. 아버지 시절부터 25년을 함께한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황정숙도 이사들을 만나고 다녀요. 며느리 내보내면 자리 보장해주겠다고 로비하는 것 같아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군도 있었죠. 도현, 형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 다리. 그날 밤 유나는 혼자서 10걸음을 걸었습니다. 도현이 환호했죠. 대단해요. 이 속도라면 금요일까지 충분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남았어요.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 2시 한성종합건설 본사 22층 대회의실에 15명의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비서 민서연이 앉았고 방청석에는 시어머니 황정숙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유나가 들어왔어요. 도연이 휠체어를 밀었고 형수와 미래가 뒤따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어요. 동정, 경멸,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마지막으로 회사를 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회의 테이블 맨 끝에 댔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윤아 대표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건입니다. 박태진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민혁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입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12대 3.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 순간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나는 목에 걸린 황금 열쇠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열쇠에 쏠렸어요. 이 열쇠가 뭔지 아세요? 도연이 휠체어를 밀어 회의실 한쪽 벽으로 갔어요. 창립자, 그러니까 유나의 아버지 서영우 회장의 초상화가 걸린 벽이었죠. 철컥 소리와 함께 초상화가 열렸어요. 그 뒤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유나는 황금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유나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박태진 전무가 받은 뇌물 5억 원의 장부.
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강준혁 명의의 해외 비자금 계좌. 횡령액 50억.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한성종합건설 지분 60%가 여전히 서윤아 명의라는 등기 서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그딴 서류가 어디 있어. 형수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남편이 정비소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정비소 사장이 윤아의 차 밑에서 작업하는 장면, 그리고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의 감정 영상. 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였습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강준혁 씨, 민서연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붙잡혔어요. 남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시어머니 황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황정숙이 윤아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가로막았죠.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평생 그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 쓸모없는 년이. 윤아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어요. 못 일어난다고요? 윤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몸을 일으켰죠. 회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럴 수가.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윤아는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두 걸음, 세 걸음. 자신의 두 다리로 남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수갑에 묶인 채 움직일 수 없었죠. 불가능해. 의사가 평생 못 걷는다고 했어. 의사가 틀렸나 봐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강했거나요. 윤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오직 승리자의 빛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박태진 전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끌고 가세요. 수사관의 말에 남편과 민서연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윤아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윤아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남은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윤아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 자신이 15년간 지켜온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 여러분, 윤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표결은 무효입니다. 강준혁은 범죄자였고 그의 경영권 주장은 애초에 불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한성종합건설의 정당한 대표로 복귀합니다. 배신했던 이사들조차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회사를 지켰어요. 도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휠체어에 갇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죠. 유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